제가 이제 교육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랑 이제 정반대로 대치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가끔 이제 저한테 그분이 했던 말들을 끌고 오면서 선생님처럼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줘야 된다고 어른들이 착각을 한다고 그랬다, 그분이. 그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의 밑에 댓글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말했던 대로 했더니 애가 엄마랑 마음을 먹고 엄마를 밑에 보고, 그 세대가 지금 30살이 되고 막 이랬거든요. 이전에 교육관이 보기에는 흉해. 약간 이제 이전 교육관, 저는 개인적으로 번데기 교육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번데기가 막상 이렇게 비주얼을 보면 굉장히 흉하게 생겼어요.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 그리고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약간 올드한 형태의 교육관, 올드하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새 거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올드한 교육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인성교육 이런 걸 떠나서 강압적으로 배울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건 어릴수록 좋고 또 무서운 게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된다. 개개별로 제가 말하는 거를 또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애가 한 2분 이상 힘들어하면 엄마가 와서 더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애 무릎이 까지거나 그러면 병원 가서 무슨 봉합수술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지금 이제 막 뒤늦게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이게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앉아있으면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이제 결혼 못한 친구들이 그쵸? 예, 그런 친구들이 된 분들이 많은데, 뭐 여기서 댓글에 보면 나와서 길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는데 별로 타격은 안 입는데, 이제 나와서 길러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하는 말이, 네가 나와봐. 나와보면 너무 이뻐서 너무 잘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막 그런다고. 그거를 저희 이제 20대 때 결혼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더 안 한 애들이 더 많았겠지. 그래서 내가, 야, 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네가 나와봐. 그때 저 20대 때도. 네가 나와봐. 네가 나와서 길러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주변에 봤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봤는데 그렇게 키우신 분들 다 후회하던데? 그랬더니,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고 웃긴 거 알아, 지금? 와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말랑말랑한 아이클레이를 어떻게 성형하고 어떻게 만들어냈지,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다 굳은 이런 찰흙 따위는, 봐봐, 내가 깎으려고 이렇게 가면은 얘가 어디를 이렇게, 나한테 소중한 이 찰흙 덩어리인데 날 건드려요 막 이러면서 지금 쳐내는 거 봐. 불러도 오지도 않고 삼촌이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걔도 할 말이 없죠. 찰흙 찌끄레기 같은 애들은 그냥 본인이 잘 무덤까지 안고 가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교육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굉장히 성선설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착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베품을 아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어야만 가능한데, 보통 제가 본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겁나 사악하잖아. 어머니 옛날에 애 키울 때 아잖아. 등에 센서 있는 거. 그러니까 내려놓으면은 빨리 나를 안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대화 따위는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놓으라 그러면 이러는데 하지마 그러면 이제 그때 겁먹는 거지, 겁먹는 거. 주변에 보면은 애들을 얼만큼 보호를 해서 우리 애를 온실 쪽에 화초처럼 키울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에 그 화초는 이제 야생으로 나오면 다 뒤지는 거죠. 이제 그냥 다 이미 뭐 어떤 애들은 한번 나갔다 다시 안 나가. 이게 이 발이 달린 화초라 안 나가 다시. 나 온실 속에 있을랍니다. 근데 온실이 이제 늙어가지고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수 작업도 안 돼, 이제 온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입장도 저는 너무 이해는 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이가 독립해서 연습할 시기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 대학교 결정할 때도 통근하는 거, 막 기차 타고 통근해야 되는 대학교 가야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자취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대학교 바로 앞에서 자취하는 게 얼마나 비싸요. 집에서 지하철 타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지하철 타고 가면 1시간씩 걸려서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취업은 어떻게 해,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도 나오는 게 뭐냐면, 젠지 세대가 외국에서도 난리래요. 외국에서도 본인이 직원인데 고객의 입장으로 회사를 다닌대요. 그래서 얼마 안 쓰고
해고를 시키거나 외국은 해고가 좀 쉽잖아요. 아니면 뽑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직원들을 뽑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그럴 정도면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고객의 입장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지가 대접받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뽑아놨는데 직원이 대접받으려고 그래. 자기의 권리를 계속 얘기해. 그 대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것과 중소기업, 일명 조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상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규모의 차이가. 조소기업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거를 바라고 있으니 이제 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원 말고 다른 대안을 찾겠죠. 저한테 와서 저희 학생들이 직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주변에 직장을 잃고 있다. 직장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일을 뺏는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 한 명이 다른 사람의 6명, 5명의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줄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밸런스를 굉장히 찾아라. 뭐 하나만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왜 우리 어렸을 때도 편식하면 안 좋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요즘에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너무 애들을 잘 키워가지고 30살인데 편식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 체중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어렸을 때 조금 먹는 거나 식습관에 대해서 체중 관리를 하는 걸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은 잘 먹으면 우쭈쭈 해주고 애가 난 젤리 먹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제어를 못 해주는 거야. 애가 못 먹게 하면 괴로워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했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보면 얘 위 축소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하도 늘어나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보통은 막 비만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애 그런 식습관 관리를 못한 거예요. 체중 관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마치 질병인 것 마냥.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비만 유전자 찾고 있는 거야. 비만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근데 비만 유전자가 있다고 쳐도 그러면 최소한 그걸 알고 자기가 체중 관리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한테 뚱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애가 상처를 받으니까 놀리지 말아라.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애가 심하게 뚱뚱하니까 너 이렇게 체중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놀리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 문화가 진짜 팽배해요. 네가 내 살 빼주라고 위고비 사줄 거 아니면 너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이 문화가 되니까 말 안 않고 이게 누구 책임이 되느냐? 아이 자신이 견뎌야 돼. 그냥 자신의 비만이 되는 거고 엄마가 아빠가 어쨌든 얘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얘가 사회에 못 나가는 상황이 돼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인공지능 잘 다루는 애들은 보통 뭐냐면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편식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이해가세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 관리가 된 애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체중이 과체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첫 이미지가 결정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왜 직장인들 보면은 사회초년생들은 좀 마르고 사회초년생들 직장인 신입들은 좀 마르고 부장님들 이제 겁나 개뚱뚱해지잖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나이살 아니야 그거. 그거 나이살 아니야. 관리 안 해서 그렇지. 자기를 안 잘릴 줄 아는 거지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분들도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자신의 관리를 하는 것도 어쨌든 그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모양새거든요. 왕가 사는 남자 그 감독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방송국에서 자꾸 PD를 뽑는데 서울대 막 이런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왜 뽑냐. 아니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방송국 일을 해보니까 맞더래. 그게 왜 맞냐 그랬더니 뭐냐면 밤 새가면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 애들을 뽑는 게 맞대. 그러니까 얘는 뭔가 목표를 하나 주면 끝까지 하는 그런 인증을 받은 결과물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편식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얘 그걸 자꾸 맞춰준 이제 애들은 어떤 한 과목 두 과목을 잘해 주요 과목을.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를 갔다 쳐도 근데 문제는 뭐야 외부에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솔직히 요즘엔 너무 좋은 게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가지만 더럽게 잘하고 나머지 다 못하는 그런 나머지 뭐 치명적으로 못하는 거 있는 애들 말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하는데 완벽하지는 못해. 다 완전하게 잘하지 못해.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 전체적인 밸런스는 인간이 잡고 완벽함이라는 디테일은 인공지능이 다듬어 주는 거예요. 와 그럼 확실해져요. 그럼 이 일 속도가 처리 속도가 4배 3배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시다바리 같은 일들 그러니까 완벽함의 꼼꼼함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시대가 오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한 가지만 더럽게 잘한다
한다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걔는 공부도 편식을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것만 잘하는 거야. 안 하는 건 계속 못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원래 못하는 거야. 유전자에 박혀 있대. 그놈의 유전자는 무슨 하자가 이렇게 많아. 뭔 놈의 하자가 그렇게 많아. 근데 그렇게 하자 많은 사람을 써달라고 하는 건 좀 그거는 약간 태무 아닐까, 태무?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괴로운 걸 안 견디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PD들 왜 그렇게 뽑는지 얘기하잖아.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불특정 다수한테 나의 그 어떤 근면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로 영상을 지금 매일 올리고 있는 것도 거기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제가 매일 올리겠다고 하고 매일 올렸는데, 올해는 제가 아직 어머님들 확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솔직히 하고 싶긴 한데 확답을 하면은 조금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케이스라,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상을 올리고 있다. 요거를 이쁘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학대? 요즘에요. 어머니들 생각하는, 딱 봐도 저 정도면 학대야. 제가 다음 편에서는 학대를 좀 얘기할 거거든요. 진짜 학대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맨날 놀고 핸드폰 보고 누워있는 게 하루에 절반인 애들 막 있어. 공부 안 하고 엄마가 이제 공부 좀 하라, 숙제 좀 하라 그러면은 맨날 문자 오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한테 뭐라 그러는 정도 갖고는 그거 학대 아닙니다. 어머니 학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진짜 얘기하거든요.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너 지금 나한테 네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고. 그런 아이들은 네 눈에만 이쁜 자식이 된다. 남의 눈에 이쁜 자식이 돼야 네가 나이 먹고 하늘나라 갈 때 편히 눈을 감지 않겠니? 그 생각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잘못된 교육관의 문화에 우리가 좀 젖어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만 이쁜 자식, 내가 평생 끌어안고 뭐 순장하실 거 아니잖아요. 옛날 알죠, 순장. 그러니까 내 눈에만 이쁜 자식 말고요, 남의 눈에도 이쁜 자식으로 키워보려고 노력을 합시다. 남의 눈에 이쁜 건 내 눈에도 당연히 이쁘겠죠.